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이 분열하고 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후보를 놓고 한동훈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입니다. 이철규, 대표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의원으로 꼽힙니다. 이철규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충돌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이철규가 이렇게 하면 탈당하겠다. 이철규가 이렇게 하면 탈당하겠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이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까지 부딪혔다. 참 걱정이다. 이래가지고 총선이 되겠느냐. 어제는 이제 254명의 이 지역구 후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말 그대로 싸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망한다 소리입니다. 끝났다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지금 협박하는 거냐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고 이 254명의 후보들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자기가 당선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당선되는데 이 좋은 길일 것이냐. 눈치 살피기입니다. 전부 눈치 보기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죽는다, 모두 다 이러면 공멸이다. 지난번 4년 전보다 더 망할 수도 있다. 수도권 전체 121석 가운데 16석입니다. 그것보다 더 망할 수 있다 소리가 나오게 되고 영남권은 조용합니다. 영남권에서는 지금까지는 한동훈과 사진을 찍고 한동훈을 앞세웠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또 앞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지금 한동훈과는 거리를 좀 둬야겠다. 영남의 분위기는 이 한동훈 안 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출마한 후보들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눈치 보기가 심합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송은재TV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얼마만큼 많이 걱정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매일 영상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리고 쇼츠를 만듭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적어도 평균해서 한 두세 개, 서너 개의 쇼츠를 만듭니다. 가급적이면 제 영상도 보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쇼츠도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좀 과장하고 들으는 또 냉소적으로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합니다. 쇼츠에서는 이 자막을 통해서 이 말로 할 수 없는 내용들 또 비꼬는 내용들 이런 게 오히려 더 진실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쇼츠도 봐주십사. 물론 이 영상을 요약하고 영상을 편집한 것입니다. 이 쇼츠가. 그렇지만 전혀 다른 내용에 제가 읽고 있는 이 정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총선 전국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20여일 남았습니다. 왜 이 대목에서 당정 갈등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되겠느냐? 한동훈이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이철규는 탈당하겠다라고 합니다. 영남과 수도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의뢰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정치권을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공천 가지고 싸웁니다. 최고 큰 싸움은 공천입니다. 한동훈이 이 정도면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 또 이철규가 탈당한다. 이런 소리 이 공천 과정에서 또 지역구 획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한동훈이나 이철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국면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싸움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4년 전 총선이 되풀이된다. 이 수도권에서는 죽는다 소리입니다. 영남권은 좀 안정적입니다. 또 과거에 옥새 들고 나르샤 김무성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당정 갈등 부분에. 그런데
다릅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여야 공천 과정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공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를 하면 10배 정도 이 공천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최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100점 이런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10배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뭐 민주당에서 박용진도 떨어졌던데 박용진은 떨어질 걸 알면서 왜 끝까지 그렇게 무슨 뭐 그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박용진이 좀 정치적으로 무게가 실립니까? 이런 공천 과정, 갈등 과정에서 뭐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의 전사, 뭐 또 진보의 전사, 뭐 이런 식으로 부각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 것입니다. 그렇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의 갈등은 사실은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당정 갈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 갈등이 없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다른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까? 당정 관계가. 그 부분이 걱정인데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건 뭐 두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후보 등록을 합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윤 대통령, 이철규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한동훈이 지금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말 그대로 기자들은 구경꾼이지 않습니까? 오래 구경을 하다 보면 또 저는 뭐 이런 이권에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맑은 눈으로 보게 되고 대신 이제 이 이해관계가 걸려야 정밀한 것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쳐다보면 큰 그림으로입니다. 물론 저도 많이 걱정이 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정도 뭐 갈등은 수습할 수 있다. 지금 자꾸 4년 전 뭐 옥새 들고 나르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 지금의 정치를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훨씬 그때보다는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갈 수 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제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양쪽 다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또 이게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판세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총선에서 다 승리를 갈구를 하죠. 그런데 지금 판세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읽는 정도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 이쪽도 잘못됐고 저쪽도 잘못됐으니까 뭐 적당히 잘 대화해서 타협해라 뭐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어느 쪽이 양보해야 되고 어느 쪽이 힘을 받아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동안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이번 총선은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한다라고 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갈 사람도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할 스타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다 맡겨두었습니다. 한동훈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고 이게 한동훈이 지금 김병률을 비롯해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비대위원들과 한통속이 돼서 한동훈이 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자신의 대선 가도 뭐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냐. 당을 뭐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무슨 아무리 수도권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이 영남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동훈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위주로 총선에 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보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한동훈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영남권에서 영남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그것은 뭐 모두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힘을 몰아줘야 하고, 이번 이 당정 갈등, 뭐 현실적으로 한동훈이 이기는 모양새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이제 내일까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종섭 문제와 황상무 문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걸 두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냉정하게. 윤 대통령의 말도 맞습니다. 황상무 이야기도 이게 기자들 선후배 사이에 소위 나대는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뭐 전두환 시절에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이제 잘하자, 언론 좀 공정하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30, 40대 기자들에게는 안 통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종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 총선 국면에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게 뭐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건 아닙니다. 공수처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에게 힘을 몰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 한동훈이 지금 윤 대통령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해서 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안고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 사천은 없다. 이 뭐 같은 당 안에서 사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천이 없다라는 말은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어제도 한 사람을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말대로 호떡 뭐 뒤집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국무총리실에 있던 이시우입니다. 이시우 서기관. 서기관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 그래서 사무관으로 강등된 부분. 이게 왜 체크가 안 됩니까? 그래서 어제 바꿉니다. 또.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강세원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던 강세원에 대해서는 이게 왜 발탁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철규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 한동훈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공천이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불리하면 뭐 떠들고 적당한 명분을 내걸어서 싸웁니다. 뭐 갑자기 호남 홀대가 나옵니다. 지금 호남이 너무 지금 강세에서 문제다라는 게 지금 영남 쪽에서 이야기인데, 호남 홀대론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 조배숙 때문입니다. 전북에. 참 뭐 갑자기 호남 홀대론이 나오고요. 이 주기한 문제는요.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뭐 오랜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24번에 배치가 됐는데 이 주기환은 광주에서 호남 뭐 이렇게 배려 부분을 보거나 광주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보거나 윤 대통령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24번으로 이렇게 민 것.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공식적인 일, 아무리 그래도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뭐 사적인 감정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주기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상당히 민망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종섭이나 황상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요. 주기환을,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이, 이 당정 갈등이 이철규하고 이 싸움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그러니까 가깝게는 도태우와 장해찬 부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도태우 장해찬을 굳이 이렇게 절차가 잘못되는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공천을 취소해야 되느냐. 한동훈이 끝까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이 호남 인사들과 짜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주기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장해찬이 나가서 방송에서 무소속 출마에 윤 대통령의 뜻이 있느니, 또 도태우가 뭐 공천이 잘못됐느니, 한동훈의 공천이 뒤에 뭐 무슨 세력이 있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윤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장해찬, 도태우, 이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꼭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어줬어요, 지금. 이 공천을 취소하면서도. 한동훈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 자기가 1호 참모다. 1호 참모 아닙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뜻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장해찬 그 무소속 출마 이런 걸 이야기할 계제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이제 역시 말하는 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지적을 받을 뿐입니다. 물론 자기 세력을 모으고 무소속으로 뛰다 보면 힘들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방송에서 지금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그게 메시지 능력입니다. 이 장소와 시간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충돌을 했죠. 이제 쌓여갑니다. 거기에서 이종섭, 이 황상무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또 강력하게 선을 긋고 나서면서 2차 발발을 했습니다. 3차 발발을 한 대목이 비례대표입니다. 제가 보기에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이죠. 이 장해찬 도태우에 대해서 제가 참 무소속으로 그 힘들 텐데 당선되길 바란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어떤 분이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홍준표와 제가 김태호를 비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이 수영에서도 거물이다 이제는 또 대구에서 도태우가 거물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벌써 그렇게 거물이 됐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총선 승리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보면 아무런 이권이 없는 냉정한 눈으로 쳐다보는 제 눈에는 장해찬 도태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종섭 황상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철규 한동훈이 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 수단일 뿐입니다. 총선 승리가 중요한 것이죠. 영남도 중요하고 수도권도 중요합니다. 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지금 일당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과반 이야기는 차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이철규나 한동훈이 뭐 그렇게 저는 한동훈까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 승리에 만약 한동훈이 걸림돌이 된다면 한동훈도 목을 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은 정말 이번 총선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한 표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민주당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박용진 그게 뭐라고 뭐 박용진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대단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박용진이 뭔데요? 그거? 이재명이 보기에는 박용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는 좌파 전체 연대 뭐 백낙청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이재명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좌파가 이기는 것, 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종북 반국가 세력들의 그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별 문제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싸운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대로 정리하면 내일까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안아야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례대표 바꿔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사천 아닌 것 압니다. 사천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철규 입장에서도 공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양보를 해서 이 비례대표 부분은 비례대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한동훈답지 않습니다. 자, 도태우 장해찬도 지적을 했는데 도태우 장해찬 처리하는 것 한동훈답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도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마저 하고 다 정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뭐 이 장군이지 않습니까? 장수지 않습니까? 장수의 판단을 믿어줘야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많은 불만이 있어도 한동훈의 판단을 믿어줘야죠. 힘을 실어줘야죠. 아니면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르면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내일까지 이 비례대표 정리해서 내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동훈 위원장을
안고 배려하고 양보를 하는 이런 모양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강점이 뭡니까? 공약입니다. 공약. 공약을 빨리 정돈해서 민주당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공약을 내걸고 이 후보들 인지도를 올려줘야 합니다. 지금 뭐 여권에서 윤 대통령을 빼면 가장 전 국민적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이 지금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철규하고 싸울 때입니까? 한 발짝이라도 더 뛰어서 다른 후보들 인지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선을 다하면 지난번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도 일당 싸움은 해볼 수 있다. 일당 싸움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바람은 수도권은요, 이 낙동강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확 쏠림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슬러서 이 갈등 지금 뭐 20일 앞두고 이런 갈등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뭐 언제나 있었습니다. 공천 가지고 싸우지 않는 당 없고 싸우지 않은 적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습해서 나가면 과반까지 목표로 잡고 뛸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뭐 엉망진창입니다. 이젠 조국을 견제해야 되는 판이고 조국이 훌쩍 앞서버렸습니다. 위성정당에서. 저렇게 되면 이재명이 이제 조국을 또 견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든 한동훈의 말대로 민주당은 저 종부 비리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응징해야 하고 또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이 길을 넓혀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총선 승리입니다. 뭐 총선 이기고 나면 뭐 세상이 다 끝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금 멀리서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동훈마저 필요 없다면 날릴 수 있습니다. 한 표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걸 기준으로 모두 보면 풀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시간 싸움이다 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